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서 하우현 한의원을 하고 있는 원장 윤정선입니다. 25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한의사입니다. 성조숙증과 성장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한의사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보고 듣고 자연스럽게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조숙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조금 꽃이 피는 시기가 2차 성징은 꽃이라고 생각을 하면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진 거예요. 그걸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 2차 성징 중에 가슴 멍울이라든가 머리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가슴이 간지럽다든가 하는 것들이 본래에는 여자아이들은 만 8세 이전에 남자아이들은 만 9세 이전에 생기면 안 되는데 빨리 어른이 되는 징조를 보이는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가슴이 이제 간지러워졌어요 하고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면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죠. 그러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이제 외부의 혈액 검사를 맞춰서 호르몬이 왜 빨리 나왔는지, 2차 성징이 맞는지, 근데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이제 진료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밸런스를 맞춘 한약을 치료하고 한의원은 침을 놓는 병원이에요. 침을 놓고 이제 한약을 쓰는 병원이어서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약을 쓰죠. 그리고 이제 오면은 이제 아프지 않은 붙이는 침을 놓고 아이들 혈자리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 좀 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게 하고 2차 성징을 늦게 오게 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맞춤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 자체를 치료할 수도 있죠. 뭐 항생제나 소염제. 그러나 폐의 기능이 살아나게 해서 염증을 밀어낼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죠. 원리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나 뭐 가족들이 저한테 환자로 왔다. 그럼 일단은 제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당장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치료를 한 후에 뭐 5년, 10년 뭐 이후에도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라든가 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뭘 먹고, 뭘 쓰고, 뭘 입는지, 언제 자는지 이 모든 게 다 아이들한테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제 특히 환경 호르몬은 화학물질 같은 거는 몸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호르몬인 척 역할을 해서 이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교란시키거든요. 실제로 이제 천연 제품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외부의 이제 화학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성조숙증 우려가 되거나 성조숙증이 이제 문제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친구 같은 경우 천연이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거나 하면은 콩 같은 걸 좀 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천연 제품이라고 무조건 어떤 성분에 들어가 있어서 좋다 생각하면 조금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한 8살 이후부터는 혼자 샤워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좀 남죠. 잘 닦아내도 믿을 수 없이 남아요. 남는다는 전제 하에 남아도 괜찮은 그 제품이어야 되겠다. 실제로 천연 제품 중에서도 영향을 좀 안 끼치는 제품이어야 되겠다. 사춘기는 열이 많아요. 어린이들은 순양지체라고 해서 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머리 위로 열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머리에 두피에 기름이 끼고 자극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황금이라는 한약재 중에서 뭐 양반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지만 그냥 열을 내리거든요. 피부
그런 한 학제 개념으로 이제 써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게. 첫 번째는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죠. 어떤 걸 써요? 어떤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요?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여쭤보셔서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아요. 의사가 되거나 한의사가 되거나 약사가 되는 게 이제 수의사도 그렇고 이제 그 직업적 목표인 친구들이 많은데, 공부 잘하는 건 당연히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는 이제 따로 해야 되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중에서도 진정한 의사나 한의사로 남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은지심이 좀 남을 배려하거나 공감 능력이 좀 있거나 그런 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희생정신도 조금씩 있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그 인문학적 영역을 좀 넓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입시는 또 입시니까 입시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은 좀 더 즐겁게 그냥 병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한의사 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생활 티칭을 많이 상의해서 같이 해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가 5살인데 어린이집에 가면 감기가 걸려. 근데 이제 진료하러 온단 말이에요. 일주일간 어린이집에 보내지 마세요. 이런 처방은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이가 어디 있을 곳이 없는데, 아니면 엄마가 쉬거나 아빠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맞춤으로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를 이제 같이 찾아주려고 하는데,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한 말 있잖아요. 골고루 먹고 일찍 자고 운동해라. 어른들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마음의 병이 운동을 하면 없어져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면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몸 튼튼, 마음 튼튼. 네, 이거고, 어른들은 마음이 튼튼해야 몸이 튼튼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꼭 병행이 돼서 그 모든 열들이 좀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풀려야 이제 호르몬 밸런스도 원활하게 되고 키도 쑥쑥 크고. 일찍 자는 건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일찍 자는 건 학원이 10시에 끝나서 부득이하게 못 자는 경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제 좀 일찍 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10시 이전에. 그래서 이제 공부 양이 많으면 좀 새벽형으로 바꿔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바꿔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체력 관리는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8시간, 9시간, 중학교 때는 7시간, 8시간,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6시간, 7시간 이런 정도로 이제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짜증이 잘 안 나서 사춘기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꼭 아이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